이런 후기들 많이 보셨을 겁니다. 싸다고 갔는데 가이드 수준이 너무 상식 이하였다. 가이드 들어온 거 만나면 그 관광 망합니다. 가이드 잘못 걸려서 여행 망쳤다. 가이드가 여행을 망친다. 과연 가이드가 내 소중한 시간과 여행을 망쳤을까요? 혹시 내가 가이드를 잘못 고른 건 아닐까요? 여러분에게 가이드가 왜 그랬는지 궁금하시죠? 이병헌 씨도 궁금하다네요. 말해봐요. 저한테 왜 그랬어요? 넌 나에게 모욕감을 줬어. 모욕감을 줘서 그랬을까요? 아니 그런 거 말고 진짜 이유를 말해봐요. 진짜 이유가 궁금하죠? 저 진짜 생각 많이 해봤는데 저 정말 모르겠거든요. 진짜 생각을 많이 해봐도 모르겠답니다. 이병헌 씨가요. 자, 그 이유를 제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예, 그냥 알아보기만 하면 재미가 없죠. 의미가 없죠. 재미도 없고 의미도 없죠. 그래서 오늘은 그 이유도 알아보고 또 좋은 가이드 만날 확률을 높이는 방법, 그리고 여행 가서 또 가이드와 잘 지내는 방법, 또 모든 노력을 했음에도 혹시라도 최악의 가이드를 만났을 때 대체 방법까지 오늘 이야기 한번 해봅시다. 패키지 여행은 가이드만 잘 만나면 됩니다. 여행은 가이드가 다 하거든요. 가이드가 90%를 차지합니다. 우리 구독자님이 남기신 글인데 해외 관광의 꽃은 현지 가이드입니다. 이렇게 표현하셨죠. 저도 공감합니다. 맞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꽃을 만나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아름다운 꽃을 피워서 즐겁게 여행할 수 있는지 지금부터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가이드 때문에 망쳤다는 이유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 가지 사유가 있겠지만 크게 보면 불친절한 태도와 쇼핑 옵션, 강요, 이 두 가지가 가장 큽니다. 불친절. 왜 불친절하게 했을까요? 우리가 불친절하게 느낀 걸까요? 아니면 이병헌 씨 말대로 가이드에게 우리가 모욕감을 줬을까요? 자, 두 가지죠. 이유는 두 가지죠. 진짜 성격이 불친절하거나 아니면 일부러 그랬거나. 정말 희박한 확률로 책임감이나 직업의식이 없는 불친절한 가이드들이 있긴 있습니다. 만날 때도 있죠. 저도 한번 만나봤어요. 그런 분을. 근데 아니면 또 몸이 안 좋았는데 어쩔 수 없이 너무 바쁜 성수기라 나왔을 수도 있죠. 근데 그럴 가능성은 정말 희박합니다. 제가 여행사 10년 하면서 봤는데 만약에 이런 분들이 있으면 이런 분들은 진짜 오래 못 버텨요. 모든 서비스직이 그러겠지만 가이드는 특히나 해외 여행 온 사람들을 상대하는 일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책임감과 친절함이 필수입니다. 네, 대부분 99%는 책임감 있는 가이드들이에요. 그래서 그냥 불친절한 가이드는 1%도 안 됩니다. 0.5%, 0.1%도 안 될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대부분 99%는 고의적인 불친절인 거예요. 손님으로 안 본다. 나 오늘 일 안 하겠다. 이겁니다. 근데 이제 패키지 여행 가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어떤 가이드도 처음부터 불친절하진 않아요. 진짜 이유는 손님과의 불화가 대다수고 불화는 대부분 쇼핑이나 옵션에서 시작이 됩니다. 이 쇼핑 옵션 강요는 가이드 문제라기보다는 여행사의 시스템의 문제인데 한국에서 항공권 요금도 안 되는 가격으로 손님한테 돈 받고 보내요. 현지 지상비, 호텔이나 뭐 식비, 교통비 이런 거 전혀 보내질 않고 가이드가 쇼핑이랑 옵션에서 메꿔야 되는 구조예요. 오히려 마이너스 투어에서 돈을 벌어야 되니까. 근데 이제 이렇게 말하면 어떤 분들은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까이 거 얼마냐? 가이드한테 도대체 얼마 주면 되냐? 내가 얼마 쓰면 되냐? 이렇게 물어보신 분들도 있는데 여러분 모두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처음에 여행 볼 때 알아봤던 노쇼핑, 노옵션 가격만큼은 써주고 와야 가이드가 1단계라도 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매번 노쇼핑, 노옵션으로 가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차피 그 정도 써줘야 가이드가 만족한단 말이죠. 저가 여행 가면은. 그리고 이제 저가 여행 가셔가지고도 나 좀 얼마 좀 쓰고 와야지, 좀 가이드가 잘하면 좀 쓰고 와야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가셔도 막상 쇼핑센터 가보시면요 이거 필요도 없고 너무 비싸요. 개당 뭐 150만 원, 뭐 100만 원씩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안 사주죠. 또 옵션도 안 해주니까 가이드가 좌절하고 일할 맛이 안 나는 거예요. 근데 괜찮습니다. 가이드들은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러려니 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가이드한테 그러죠. 나 어디 가보니까 어디 갔을 때 보니까 가이드가 술도 사주고 뭐 커피도 사주고 날마다 뭐 사주더라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때는 쇼핑을 좀 해주셨나 보죠. 그 선생님들께서, 그 손님들이. 그러니까 가이드가 좀 뭐 사주고 그랬겠죠. 근데 이번엔 하나도 안 사줘놓고 뭐 사주라고 하니까 가이드가 이제 나 오늘 일 안 해. 이렇게 나온 겁니다. 대부분 그래요. 대부분. 그래서 좋은 가이드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쇼핑이 없는 상품을 가십시오. 쇼핑이 없는 상품을 가시면 좀 좋은 가이드 나올 확률이 훨씬 높아요. 자, 근데 먼저
좋은 가이드가 뭔지 한번 살펴볼까요? 이야기 한번 해볼까요? 이거는 우리 손님 다녀오셨던 내용인데, 자, 우리 육훈빌 씨라고 우리 손님이셨어요. 4개월 전에 여행 다녀오셨고, 우리 유튜브로 댓글 남겨주신 분인데, 노노노로 갔다 오셨고, 이분은 패키지가 처음이었습니다. 자유여행만 다니시다가 패키지로 처음 가보신 분인데, 가이드에 대한 칭찬을 너무 많이 하셨어요. 무호흡으로 3박 4일 동안 일하셨고 20년차 베테랑이시고 식사도 엄청 짧게 하시면서 손님들 챙겨줬고 일일이 방마다 취침하기 전에 세팅해주고 맨날 일정할 때는 맨날 앞에서 이렇게 투어 진행하시고 일정도 하품 안 나오게 재밌는 이야기도 많이 해주셨다는 얘기예요. 덕분에 굉장히 좋은 추억 만들고 왔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근데 이분이 패키지를 처음 가셔서 이게 처음 가셔서 그런 겁니다. 제가 잘 아는데 패키지를 처음 가보시다 보니까 이게 당연한 건지 모르신 거예요. 근데 가이드들 다 이렇게 합니다. 대부분 가이드들이 이렇게 이 정도 충분히 하고 물론 노쇼핑 노옵션으로 가셨었기 때문에 더 가이드가 좀 잘한 건 있지만 대부분 가이드는 이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칭찬 이렇게 하신 거 보고 놀랐어요. 여쭤보니까 왜 그렇게 칭찬을 많이 하셨냐, 뭐가 그렇게 좋으셨냐 물어보니까 너무 좋으셔가지고 이렇게 칭찬글을 올리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게 당연한 건데 우리가 지불한 비용 안에 가이드가 최선을 다하는 비용도 포함이 된 겁니다. 가이드가 서비스하는 것까지 비용이 포함된 거예요. 당연한 일입니다. 이게 좋은 가이드입니다. 그리고 자기 일 한 거고 이거 가이드가 자기 일 그냥 한 거고요. 당연한 겁니다. 우리가 낸 비용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인데 우리 육훈별 선생님께서는 이게 너무 감동적이었던 거죠. 그래서 몇 번이나 전화하셔가지고 너무 좋다고 가이드님 너무 좋았다고 칭찬글 이렇게 막 계속 남겨주시고 막 그랬어요. 여담입니다만 좋은 가이드 이제 복장만 봐도 저는 이제 알아요.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요즘에 첫날에는 그 미팅 할 때 손님들 맞이하러 올 때 구두 넥타이 매고 이렇게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의상 또 규정상 그렇게 하는 회사들이 많아요 현지에도. 그래서 둘째 날부터 이제 복장이 중요한데 운동화에 등가방 메고 있으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짜세 우리 가이드 짜세 나온다고 하죠. 저도 손님들 모시고 나갈 때 운동화에 청바지 항상 입고 나갑니다. 가방 메고 나가요. 짜세 나온다고 말하는 겁니다. 이 배낭 보면은 비상약부터 뭐 밴드 뭐 이런 거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좀 찐이에요. 자세히 보면 자세가 나와요. 대부분 또 맞아요. 복장부터 마음가짐이 돼 있는 가이드들이 나 이런 가이드다. 나 필드에서 일하는 가이드다. 우리는 현장이 가이드죠. 저도 마찬가지로 현장 나가요. 우리 여행업계 현장은 가이드입니다. 최전선에서 일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분들 복장만 봐도 이제 아는 거죠. 물론 요즘에는 조금 막 그런 분들도 있어요. 막 이런 거 이런 백 이렇게 하나 들고 구두 신고 이렇게 나오시는 분들도 있긴 있어요. 좀 젊으신 분들이고 멋을 좀 중요시 하시는 분들인데 뭐 이런 분들이 일을 못한다 이런 건 아니고 제가 좀 꼰대같이 들릴 수 있는데 그래도 FM은 배낭에 운동하다 가이드가 현장 나오면서 그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좀 말이 길어졌지만 좋은 가이드 만나려면 좋은 상품 고르시는 게 중요합니다. 노쇼핑 노옵션 가면 좋은 가이드 나올 확률이 높아요. 이 정도 다 합니다. 이 정도 할 가이드들이 많다 이거예요. 그리고 손님을 쇼핑해달라고 막 하지도 않고 옵션 팔이 뭐 물건 팔이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런 상품이 좀 가격대가 좀 비싸죠. 이 노쇼핑 노옵션 상품이 좀 가장 비싸요. 고급화돼 있고 호텔도 좋고 식사도 좀 더 잘 들어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좀 비싸기 때문에 뭐 조금 타협해서 양보하자 그러면 저는 그래도 옵션은 좀 열려 있대. 노쇼핑 상품을 좀 고르셔라. 그러면 저는 절대 아깝지 않은 선택이 되고 좋은 가이드 만날 수 있다. 뭐 싸고 좋은 건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좋은 상품 골라서 여행을 갔어요. 그러면 가이드랑 잘 여행하고 와야 되죠. 자, 가이드랑 잘 지내는 방법도 중요합니다. 저가 상품 갔을 때도 마찬가지고 이 가이드랑 잘 원만하게 좋은 관계를 가지고 있어 놓으면 가이드가 불편하게 사람들 볶진 않아요. 그리고 노쇼핑 노옵션 가셔도 가이드의 생리, 가이드의 상황 이런 것들을 알아두고 인지하고 가시면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왜냐하면 나한테 그래야 조금이라도 신경 써줄 거 아닙니까? 패키지는 인원들이 많잖아요. 15명에서 막 25명까지 30명 넘는 경우는 요즘에는 거의 없는데 그래도 인원이 많다 보니까 나한테도 좀 신경을 써주기 위해서 맛있는 거 있으면 나한테 먼저 갖다 주고 식당에도 뷰 좋고 좋은 자리 에어컨 바람도 오고 제일 시원한 자리 좋은 거 있으면 나한테 먼저 가져와라 그겁니다. 그래야 여행이 좀 즐겁죠. 더 내가 좀 대우받는 것 같고 자 가이드 그래서 가이드의 상황 보통 어떠냐
우리가 이제 보통 여행 가시면 성수기 때 많이 가신단 말이에요. 성수기 때 가시면 가이드들이 상당히 바빠요. 쉬지도 못하고 팀 보내고 또 받고 그날 저녁에 또 받고 쉬지 않고 한 2달 정도 일을 합니다. 계속 손님만 받고 일을 해야 돼요. 그러면 체력이 좀 많이 떨어져 있는 경우도 많아요. 그리고 감정 노동이 좀 심합니다. 우리 업이 손님들이 좀 대우받으셔야 되고 밤에도 이렇게 막 뭐 심부름 시키시고 이런 경우도 많기 때문에 기분 나쁘게 하면 안 돼요. 그러면 진짜 무조건 손님들이 기분 좋은 상태로 유지를 해서 주무시게 하고 다음 날에도 또 관광을 시켜드려야 내가 편해요. 우리 손님들 기분을 정말 잘 맞춰드려야 내가 편하기 때문에 우리 가이드, 저 같은 인솔자, 저 같은 여행사 사람들은 손님들 기분을 많이 맞춥니다. 그래서 감정 노동이 심해요. 이게 감정 노동이 약간 스트레스도 많이 받습니다. 그래도 일이니까 즐기면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근데 또 손님 안전까지 책임져야 됩니다. 근데 꼭 위험한데 무단횡단하시고 또 가지 말라는 데 가시고 시간 좀 잘 안 지키고 이런 분들도 많아요. 이런 손님들이 많다 보니까 그러면 신경 쓸 게 되게 많아지죠. 이럴 때 내가 더 가이드랑 친해지고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면 여행의 질이 상당히 높아집니다. 제가 뭐 이거 말씀드리는 게 가이드 눈치 보라는 게 아니에요. 눈치 보면서 여행하시라는 말씀이 아니고 가이드를 잘 이용하자는 겁니다. 제 말씀은. 특히 이제 기본적인 예의를 좀 안 지키시는 분들도 있어요. 저도 손님들 모시고 나가면 저도 나이가 40이 넘었고 애가 초등학생인데 우리 딸이 초등학생인데 반말하시고 자네는 자네 정도는 괜찮아요. 야, 뭐 오늘 처음 봤는데 뭐 반말하시고 물론 아버지 버리고 연배도 한참 위에 계신 분들이고 한참 선배님들이시기 때문에 막 저는 그런 거 기분 나쁘지는 않은데 그래도 좀 가까이 가고 싶진 않아요. 진짜 식사도 같이 안 먹, 밥도 같이 같은 테이블에서 잘 안 먹고 싶어요. 그러면 이제 좀 사이가 좀 소원해질 수도 있다는 말이죠. 제 말은 이제 소원해질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예의 정도만 지켜주시면 가이드들도 친절하게 다가옵니다. 그리고 아침 저녁으로 또 인사도 하고 처음 만났을 때 가이드들도 좀 궁금하잖아요. 가이드들도 이 손님 좀 궁금해요. 그리고 우리는 이제 맨날 다니는 데를 다니기 때문에 관광지가 막 재밌지 않아요. 신나지 않아요. 궁금하지도 않고 그냥 그 장각의 천문산 뭐 이런 데는 항상 그대로요. 유럽 가면 뭐 콜로세움 그대로 있어요. 그거 몇천 년 동안 거기 서 있었는데 콜로세움이나 뭐 에펠탑 몇백 년 서 있었는데 그거 그대로 있을 거예요. 저 10년 뒤에 가도 그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별로 막 그렇게 막 감흥이 있지는 않아요. 재미도 없어요. 근데 우리는 뭐가 재밌냐면 손님들이 재밌게 봐주시고 즐겁게 이렇게 너무 감탄하고 너무 여행 가서 아 내가 이 콜로세움을 너무 보고 싶었는데 50년 만에 60년 만에 이 콜로세움을 본다 실제로 와서 본다 그러면서 막 감격에 젖어하시는 손님들 보면 이 콜로세움 제가 만든 것 같아요. 에펠탑 제가 만든 것 같습니다. 되게 그럴 때 그럴 때 기분이 되게 좋아요. 그래서 우리는 손님들 반응 보고 먹고 사는 사람, 우리 손님 반응 보고 손님 반응이 제일 재밌어요. 제일 좋아요. 그거 그 맛에 우리는 삽니다. 우리가 일을 해요. 그래서 약간 또 긍정적인 태도 이런 것도 좀 중요해요. 우리가 이제 이동하시다 보면 차량 이동이 많으면 좀 심심하실까봐 가이드들이 멘트도 하고 실없는 얘기도 하고 좀 웃기는 얘기도 하고 막 그러거든요. 근데 막 나는 피곤하니까 안 듣고 그냥 자고 주무셔버리고 또 가이드 뭐 얘기하면 호응도 안 해주고 뭐 말할 때마다 좀 빈정상하는 약간 이런 툭툭거리는 이런 말투를 하시면 옆에 안 가요. 좀 무서워요. 진짜 그런 분들 저도 좀 뭐 일하는 입장에서 저도 좀 피합니다. 가까이 안 갑니다. 그래서 요 정도 기본적인 것만 좀 잘 지켜주시면 별로 재미없는 얘기도 별로 재미없었어요. 근데 좀 억지로라도 한번 이렇게 웃어주시고 박수 한번 쳐주시면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고 가이드가 더 열심히 합니다. 열과 성을 다해서 모십니다. 우리 아까 우리 손님처럼 이렇게 우리 큰별씨 여행 갔을 때처럼 가이드가 어쩔 줄 몰라가지고 정말 열심히 합니다. 열과 성을 다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가이드가 얼굴도 잘생겼다고 생각을 해요. 또 막 이 정도로 그냥 모든 게 다 좋아요. 너무 재밌어요. 말만 해도 재밌고 마음이 열린 거죠. 이런 상태에서 여행 가시면 진짜 즐겁게 여행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 가이드 눈치 보고 여행해라 이 말씀 드리는 게 전혀 아닙니다. 여행 가실 때 가이드 조금만 기본적인 매너, 예의 이 정도만 좀 해주셔도 정말 잘 여행하고 오실 수 있다. 그 말씀 드린 겁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좋은 상품 좀 비싸지만 노쇼핑 상품으로 갖고 또 현재 가서도 가이드 말할 때 경청하고 좋은 태도로 이해를 갖추면서 정말 나도 모든 노력을 돈도 비싼 돈 내고 와서 모든 노력을 다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최악의
안 좋은 가이드 만날 수 있단 말이죠. 어떤 상황이 벌어질 수가 있어요. 여행은요 원래요 여행으로 먹고 사는 유튜버들 봐도요 뜻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 전문가들이라고 하는 그 사람들도 여행은 가서 변수가 생겨요. 날씨라든지 뭐 현지 상황이라든지 뭐 변수가 항상 생기기 때문에 여행은 항상 이 대처하는 게 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또 말이 또 산으로 갔는데 자 하여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좋은 가이드 최악의 상황을 만났을 때 이때도 대응을 잘해야 되겠죠. 처신을 잘해야 되겠죠. 자 먼저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경우에는 가이드랑 먼저 얘기를 하세요. 이거는 이제 간단한 뭐 이런 컴플레인이라기보다는 간단한 불만 정도. 잠깐 좀 좋게 순화해서 말하자면 약간의 불만 이런 걸 좀 얘기할 수 있겠어요. 이런 경우도 마찬가지로 가이드한테 아이 이 사람아 이 뭐야 이렇게 해버리면 그때부터 조금 이제 듣는 가이드도 조금 이제 서운하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가이드한테 좀 부드럽게 얘기하세요. 가이드 내가 이런 부분이 좀 서운하대. 좀 신경 안 써주는 것 같대. 좀 신경 써주면 내가 너무 기분이 좋을 것 같은데 이 정도만 말하셔도 가이드 충분히 이해합니다. 신경 못 쓰고 있었던 부분일 수도 있고 대부분 가이드들이 다 인정하고 다 이렇게 맞춰드려요. 아 제가 언제 그랬습니까 사장님 이렇게 나오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래서 원만하게 다 이렇게 대화로 풀어질 거고 근데 만약에 이 대화로 될 게 아니다. 가이드가 문제다. 이 당신 이거 바뀔 게 아니다. 그런 경우는 이제 한국에 있는 여행사에다가 컴플레인을 거셔야 돼요. 근데 이거 바로바로 하셔야 돼요. 이게 쌓이거나 문제가 계속 커져버리면 더 앙금이 커지기 때문에 문제가 있을 것 같을 때 뭔가 좀 이거는 빨리 해결해야겠다 싶을 때는 바로바로 현지 한국에다가 여행사에다 전화하시고 컴플레인을 취하십시오. 근데 이 노랑풍선에 참 좋은 이 저가 상품들 많이 파는 이런 여행사 패키지사들이 컴플레인이 엄청 많아요. 현지에서도 그렇고 갔다 와서도 컴플레인이 많기 때문에 이거를 보통 대수롭지 않게 여깁니다. 이게도 조치가 잘 안 돼요. 가이드한테 뭐 주의나 경고 이 정도로 주고 그냥 끝난단 말이죠. 상황 파악도 제대로 하지도 않고 이런 경우가 되게 많기 때문에 상담원들도 컴플레인 접수를 해도 매뉴얼대로 네네 접수만 해요. 진짜 접수만 하고 크게 해결을 잘 안 해주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여기서 좀 팁을 드리자면 우리가 보통 온라인으로 홈페이지로 직접 예약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그 대화할 상대가 없어요. 이런 부분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결해 줄 사람들이 없어요. 그래서 저희 같은 대리점들, 하나투어 대리점들, 여행사들이 좀 잘 컴플레인에 대응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이 손님은 나한테 다음에 또 가야 되는 손님이에요. 여기서 컴플레인을 잘 해결해 주면 이 손님 나한테 평생 손님이거든요. 내년에 또 여행 갈 거고 아니면 또 올해 또 갈 수도 있어요. 또 지인들도 막 소개해 줄 수도 있고 그래서 이 손님 잘 해결을 해야 손님이 안 떨어진단 말이죠. 그래서 적극적으로 저도 마찬가지로 발벗고 나서서 적극적으로 손님들 해결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는 어떤 성격이냐면 손님이 막 이렇게 얘기를 하시잖아요. 화가 나셔가지고 그러면 일단은 다 들어요. 적어놓고 그다음에 이제 가이드 얘기도 들어봅니다. 이게 일방적으로 가이드 손님 얘기만 들으면 또 안 돼요. 양쪽 입장을 들어보고 중재를 하죠. 중재를 해서 사장님 이 가이드 얘기 들어보니까 가이드가 진짜로 좀 놓친 부분이었다네요. 가이드가 실수를 인정하고 이때가 사과드린다고 하니까 사장님도 너무 화내지 마시고 좋게 이렇게 화해를 좀 하시고 좋은 여행이 되십시오. 그게 낫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경우도 있고 어떨 때는 사장님 이런 경우는 가이드도 잘못하고 사장님도 좀 이해해 주셔야 될 게 있어요. 뭐 이런 경우도 있어요. 대부분 근데 중재로 서로 얘기만 좀 들어주면 작은 거에서 시작하거든요. 근데 이런 것만 좀 잘 해결해 줘도 대부분 잘 풀립니다. 우리 손님도 상당히 고민이 많으셨습니다. 작년에 다녀오신 분인데 올해 또 가셨거든요. 근데 나 가이드 때문에 한번 당한 적이 있어가지고 가이드한테 이거 어떻게 잘 다녀올 수 있냐 엄청 고민이 많으셨어요. 출발하기 전까지도 전화 주시고 막 이렇게 걱정하셨던 분인데 다녀오셔가지고 부모님 모시고 여기는 3대가 같이 가셨어요. 부모님하고 자녀분들까지 3대가 이렇게 다녀오셨는데 가이드 칭찬을 이렇게 많이 하시더라고요. 다녀오셔가지고 가이드도 사장님 전화 받았다고 알려주면서 저녁에 드시고 싶은 술 이렇게 가이드가 사준 거죠. 근데 이게 이제 가이드가 사준 게 아니고 제가 미리 좀 약을 쳐놨습니다. 워낙 너무 걱정을 하셔가지고 가이드한테도 신신당부하고 이분은 잘 모셔야 된다. 이분은 케어를 잘 해줘야 된다. 일반 패키지로 가셨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드렸더니 너무 좋아하셨어요. 너무 잘 다녀오시고 좋은 가이드 만나면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이 여행 어떻게 못 다녀올 수도 없습니다. 다 계획이 짜져 있고 변수도 가이드가 다 차단해버리고 다 해결해 주니까 못 다녀올 수가 없단 말이죠. 자, 이건 여담입니다만 제가 손님들이 여행 진짜 잘 다녀오셨는지
이렇게 좀 구분하는 방법이 있어요. 말로만 이렇게 그냥 잘 다녀왔어요. 형식적으로 말씀하신 분들도 꽤 많기 때문에 카톡에 이번에 다녀왔던 여행을 올리신 분은 여행 잘 다녀오신 거예요. 근데 그 중에 가이드랑 찍은 사진 올려두신 분들도 있어요. 이런 분들은 100% 좋은 가이드 만나서 잘 다녀오신 분들입니다. 제 말이 맞을 겁니다. 진짜. 그래서 오늘의 결론. 가이드는 여행 망치러 나온 사람이 아니다. 여러분들도 좋은 가이드 만나서 즐거운 여행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